그래서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연아 사장님하고 조민자 사장님이시죠? 네,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메타 오퍼튜니티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 주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라, 한 발만 더 나아가라. 그 한 발의 차이로 성패가 결정된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네. 세일즈맨들은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하면 포기할까요? 여기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단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그 고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무려 48%. 거의 2명 중 1명은 그냥 한 번만 거절을 당하면 바로 그냥 포기한답니다. 네. 그리고 2번을 거절 당하면 나머지의 25%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요. 3번까지 권유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이제 또 그 중에 또 이제 15%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번을 거절을 당하면 전체 세일즈맨의 88%가 그 고객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세일즈맨의 경우가 그들만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이상의 거절에도 반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12%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저는 그 12%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번 이하의 거절에 포기해버린 88%와 나머지의 12%의 세일즈맨 중에서 어떤 쪽이 매출을 더 많이 올릴까요? 뭐 이거는 그냥 딱 보시면 알겠죠. 말할 것도 없이 12%에 해당하는 후자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올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어떤 분야든지 이 성공하는 소수가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성공률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든지 비즈니스에서든지 몇 번의 시도해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이제 변화가 없을 거라고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노력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이제 그 다음에 도전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소수의 차별화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요지부동하는 상대방을 대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분들은 상대가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도를 할 때마다 그 내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아예 믿어버리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전을 거듭하고 꾸준하게 뭔가를 할수록 임계점에 계속 가까워진다는 거죠. 물이 80도까지 끓으면 손대면 어떨까요? 엄청 뜨겁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냥 보면 80도나 90도나 100도나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99도와 100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99도에 끓는 물은 액체고요. 100도씨에 끓는 물은 기체인 거 아시죠? 기체로 기화되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즉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95도까지 물을 뜨겁게 하고 여긴 더 이상 변화가 없나 보다 하고 불을 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뭔가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는 그 임계점을 맞이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한 발자국을 더 내미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요? 지푸라기 하나로 그 거대한 코끼리를.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임계점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얼마든지 지푸라기로도 가능한 일이죠.
처음에 지푸라기 하나를 코끼리 등에 올리면 코끼리는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못하겠죠. 그냥 모기 한 마리 앉아 있는 것 같이 그러겠죠. 그런데 지푸라기가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코끼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 즉,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를 쓰러뜨린 게 가능해지는 임계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었죠?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법 아시죠?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른다. 네. 근데 지금 비슷한 얘기 같아요. 대나무 중에 최고 품종으로 치는 모죽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주로 가구 만들 때 이 모죽이라는 품종을 쓰는데요. 대나무 모죽은 이 씨를 뿌리고 5년 동안에는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 하나가 이제 삐죽히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4월이 되죠. 그러면 하루에 무려 80cm씩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하루에 80cm가 자라요. 그래서 총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5년 동안 이 싹도 보이지 않았던 모죽이 그 짧은 기간 안에 거의 30m를 자란다는 거죠. 모죽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쑥쑥 자랄 수 있었던 것은 5년의 긴 세월 동안 땅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의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지점에서 저는 조미자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사실. 조미자 사장님이 이번에 SBA 달성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의 이 비즈니스의 어떤 인고의 세월이 지금의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또 만들어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리 에너지를 가해도요,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로 이 눈앞에 두고도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에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북코센터에서 한 가지만 얻어갈 수 있다면 하다 보면 반드시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포기하는 순간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310조 원을 벌어들인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조앤 롤링. 조앤 롤링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상반기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310조 원을 벌었으면요. 지금은 엄청나게 더 아마 자산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처음 책이 출간될 때 모두 12군데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이 위대한 작품을 대부분 못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47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100억 부 이상이 팔려나간 잭 캔필드와 마크 한센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도 역시 출판될 때까지 무려 33개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100편이 넘는 소설을 써서 2억 부 이상을 판매한 루이스 라모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첫 원고도 출판을 하기까지 350번이나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탁월한 공주를 인정받은 작가로서 처음 미국 의회로부터 특별 훈장을 받은 루이스 라모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모르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곧 시작인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롤링이 12번째 거절을 당하고 만약 출판을 포기했더라면 루이스 라모르가 350번째 거절을 당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글쓰기를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그분들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겠죠. 또 스티브 챈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중연설가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한때는 스포츠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중에 어떻게 스포츠 기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신문사에 지원서를 냈지만 모두 거절을 당했어요. 그분들은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제가 물었을 때 면접관들은 웃으면서 아니 당신이 스포츠 기사를 잘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애리조나주의 어떤 신문사에 지원했을 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사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들이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뽑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면접관들은 나 말고도 4명을 더 인터뷰했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날마다 그 신문사의 부장님께 편지 한 통씩을 보냅니다. 그날의 스포츠 뉴스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그 기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알리는 데 주력한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최종 2명의 후보를 뽑았는데 제가 그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면접 날 그 면접관은 내게 이 한 가지의 질문만 했습니다. 스티브 씨, 물어볼 게 있는데 기자로 취직하면 편지를 그만 보낼 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면접에 이 얘기 한마디 했다는 건 뭘까요? 당신은 합격이야 라는 소리죠. 훗날 그 부장님은 내가 매일 보냈던 편지가 결국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들의 난공불락 같은 예비 파트너를 만났을 때 혹은 내가 매니저 소비자로 꼭 만들고 싶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얼마나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제사장인 레인메이커, 그러니까 비를 만드는 사람이네요. 레인메이커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고 해요. 레인메이커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혹시 비를 내리는 어떤 비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답은 그는 한 번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비가 올 때까지. 네, 하규하규님 비 올 때까지. 네, 맞습니다. 이게 프로페셔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졸업생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데 무척 힘들어했다. 그는 몇 주가 지났는데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했고 자신은 할 만큼 해봤는데도 너무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나는 그 제자에게 물었다. 평균 몇 번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성사가 되나? 그랬더니 제자가 대답한 거죠. 글쎄요, 굳이 계산을 해본다면 한 20번쯤 만나야 한 대를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20번씩이나 거절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무척이나 괴롭겠네. 하지만 평균 20번의 시도 끝에 한 번 성공한다라고 만약 한다면 거절을 당할 때마다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얻는 수입의 20분의 1씩 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패를 할 때마다 아, 나는 실패했어가 아니고 어차피 그 받을 그 수익 있죠. 그 수익의 20분의 1씩 나는 거절을 당할 때마다 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균의 법칙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상반기에 제가 그 세일즈 리더반에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 평균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또 이 자리에 합류하시는 그 사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뉴스킨 평균의 법칙을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작성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좀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하시면 사업에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핵심 리더 라인 한 명을 만날 확률이 얼마일까요? 이거의 전제 조건은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에 성실하게 몰입하고 있을 때의 조건입니다. 그냥 내가 별 생각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삶과 인생을 걸고 이 비즈니스에 몰입하고 있을 때 핵심 리더 라인 한 명을 만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죠. 10명을 만나면 한 명이 사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 이 10명을 만나면 사업을 결심하는 기까지 이 10분의 1의 확률을 어떤 분들은 5분의 1로 단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초기에는 정말 15분의 1, 20분의 1로 확률을 만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오래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얼추 이 10분의 1의 사업 결심이 맞다는 생각 하실 거예요. 사업을 결심한 사업자 4명 중에서 그 한 명이 핵심 리더 라인이 된다. 이거 저희들 항상 하는 말이죠. 내가 EVP를 만들어내면 EVP가 내가 되면 그 중에 한 분은 레그를 펼치는 핵심 리더 라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평균의 법칙입니다. 4분의 1. 그렇다면 40명을 만나야 한 명의 리더 라인 사업자를 배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40명을 만나서 내 마이스토리와 내 이 사업을 소개해줘야 한 명의 리더 라인 사업자를 배출할 수 있는 거고요. 40명을 만나려면 적어도 80명은 소개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소개를 받으시던지 SNS로 만나시던지 아니면 콜드를 하시던지 즉 왜 그러냐면 2명 정도를 소개받으면 한 명을 만날 수 있거든요. 소개받는다라고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40명을 만나려면 80명을 소개받아야 된다. 그러면 6명의 핵심 리더를 만나기 위해서는 총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480명을 내가 총 소개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얼핏 480명을 소개받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틀에 3분 정도를 소개받는 각오를 하시면 돼요. 하루에 1명 내지 2명을 내가 소개받겠다라는 사업 목표를 세우시면 1년 안에 480명을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10명의 소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1년 안에 내가 6명의 핵심 리더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6명의 BR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6명의 핵심 리더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즉 BR 창출을 이론적으로 따지면 거의 몇 명이죠? 24명의 BR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2000 BR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죠. 이 비밀을 알고 계시다면 정말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 이렇게 사업에 몰입해서 나는 1대 6명의 핵심 리더 라인을 뽑고요. 내 2대도 역시 6분의 핵심 리더 라인. 그러면 내 2대는 36분이 되시죠. 또 2대 36분이 6분씩을 뽑는다면 내 3대 리더 라인은 216명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사업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5년 안에 내가 258명의 사업가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해보자는 거죠. 불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정경사님, 은정사님은 이거 이상을 하신 분들이죠. 저는 충분히 사업에 몰입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은 그냥 5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이 조직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아마 258분의 사업가가 계시면 이제 막 자가성장하겠죠. 하지만 더 이상 사업가가 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사업자당의 리드 보너스 5%는 평균적으로 20만 원인 건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한 사업자당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 수익은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5,160만 원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리드 보너스 소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258명 사업가에 곱하기 20만 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면 6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즉 연봉 6억 정도의 사업가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도 30년간을 이 사업을 유지하시면 총 185억 원을 버실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조직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하면요,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킨 코리아에서도 지금 2천만 장자가 꾸준하게 지금 배출되고 있죠. 2천만 장자는 추산 누적 수익이 24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 명의 핵심 리더 한 라인당, 내 일대 핵심 리더 한 라인당 그 사업자의 가치가 얼마인가? 31억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 내가 30년간 버는 185억을 내 일대 6명으로 나누기 6을 한 거예요. 그럼 내 일대 한 명당의 핵심 리더의 가치가 무려 30억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3, 40평, 강남에 있는 아파트 3, 40평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돈으로 환산하니까 너무 돈만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들 인생을 바꾸려고 오신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내 사업의 가치가 어떤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일대 리더 라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40명을 만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내가 그 핵심 리더 라인 한 명 3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40명을 만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만나서 내 마이스토리어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핵심 리더 라인이 되시든 BR이 되시든 사업을 안 하시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사업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에 이 사업의 가치가 무려 7,7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을 소개받을 때 가치가 바로 4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왜? 31억 원 나누기 80명, 즉 한 명의 리더 라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80명을 소개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내가 소개를 받아서 오늘 한 명을 성공했어요. 그분을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개받는 그 가치 자체가 4천만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즉 오늘 5분을 만약 소개받으시잖아요. 영향력 있는 5분을 소개받으시면 이미 내 누적 자산 2억 원을 적립하신 거예요. 이거를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을까요? 소개 요청을 안 하고 싶을까요? 다들 많은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소개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왜? 한 명을 소개받을 때 이렇게 4천만 원의 누적 자산이 적립되는 행위인데 이게 쉬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소개받는데 목숨 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움직이지 않는 상대방은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저희 상반기에서 뱀의 뇌에 말을 걸지 말라의 핵심이죠.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쥐를 잡으려면 쥐처럼 느껴야 하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분들로부터 얻어낼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그분들한테 뭘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 뭘 제공할지를 먼저 찾아보자는 거죠. 마이스토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따다다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니드가 뭔가를 파악한 후에 나의 마이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임계점 앞에 말씀드렸죠. 임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는 없다는 속담은 있죠. 하지만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치병자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명심하자. 아인슈타인이 좀 과격한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내일이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건 바보다. 내가 내일을 다르게 만들고 싶다면 매일매일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바꿀 명분과 이유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유를 찾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태도를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제공해 드려야 돼요. 이 사업을 권유하시잖아요. 이 사업으로 큰 돈 벌 수 있어. 이 사업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 한 사람만 잘 뽑으면 30억 원이 된대. 이걸로 혹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상대방이 삶의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 분인지, 그분이 이루고 싶은 삶이 뭔지, 왜 그분들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서로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스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딴 할머니 한 분 계세요.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전북 완주에 사시는 69세 할머니 한 분이 5년 전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인 2010년 4월에 드디어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 취재를 한 거예요. 이 할머니를. 이 할머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연기력을 발휘해서 이제 할머니의 입장에서 제 인터뷰를 해볼게요. 혼자 산게 적적해서 인자 여기저기 놀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물원에도 가고 딸네 집에도 가고요. 아들 집에도 가려고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미쳤다고 하고 무섭다고도 한다드마이.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2005년 4월 첫 필기시험 이후 필기시험만 950번을 보셨대요.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또 후에 10번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총 960번의 시도 끝에 면허를 취득하신 겁니다. 도전 의지를 갖게 된 계기를 묻는 그 기자의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면허시험 문제집을 보니까 65세도 5년만 하면 합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봤지. 진짜 딱 5년 만에 땄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시험을 보러 다녔지만 점수는 30점에서 50점을 넘지 못하신 거예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차비만 매주 12만 3천 원꼴로 들었고요. 그 인지대가 회당 6천 원씩이 들으니까 총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보는 데만 1,0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잡곡이나 쑥을 뜯어서 시장에 파는 할머니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청소까지 하는 투잡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쉽게 운전면허 따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이게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차만 사면 된다. 그래서 차를 사는 게 순서라는 할머니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뭔지 아세요? 차사순 할머니예요. 차사순. 네, 여기서 저는 빵 터졌는데 이분 할머니 실제 성함이 차사순 할머니예요. 차를 사는 게 이제 순서다. 그래서 이 사연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 할머니에 대한 기사와 댓글이 엄청 많이 쏟아진 거예요. 이 할머니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이 기아 자동차 그 소울을 이 할머니한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받은 그 영상이 있어요. 이게 TV 광고에 나온 캠페인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부러워서 그랬어요. 운전하는 게 우리 아들네 집더라고.
딸내집 들어가는 거. 네, 이게 그 현대자동차의 마음이 갑니다 캠페인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할머니를 응원하는 댓글을 다셨고요. 이 할머니가 결국에는 이 자동차 한 대를 선물 받으시고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그래서 저는 이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면서도 굉장히 뭉클해졌어요. 아, 이게 인생의 목표셨는데 결국 이뤄내셨구나. 시험 950번 보는 거 정말 쉽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죠? 950번은 어떻게 봐요? 근데 이분은 해내신 거예요. 이런 자세시라면요.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 우리 저기 이 자리에 모인 50명 가량의 우리 사장님들은 전만 다 2천만 정자, 3천만 정자 이상 되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허수연 사장님께서 미리 점지해 주신 애프터 요원들 네 나와주세요. 우리 모순 제가 모주 말씀드렸죠. 정말 인고의 세월 끝에 또 이제부터 발돋움하시고 꿈을 크게 팽창해 주신 우리 조미자 사장님. 네, 애프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실 잽싸게 빨리 도착해야 돼서 엄청 빨리 밟았어요. 저 두 콘서트를 계속 보면서 용민 사장님 너무 단단하신 분의 강의를 계속 듣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상황이 힘들지만 오픈을 하고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스텝 여러분이나 강사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걸 이렇게 몸으로 느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하고 자꾸 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뭐 지금 이렇게 애프터 한번 하라고 해도 신경이 쓰여서 집중해서 듣는데 강의 한번 하시고 사회 한번 보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터전에서 제가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서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목이 한 발만 더 나아가라였잖아요. 제가 지금 만 9년이 됐어요. 만 9년이 됐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성장하는 걸 많이 보면서 나는 이렇게 성장이 더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 이거 그만둬야지 생각은 해본 일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가족들의 반대라든가 주변의 반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면 정말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쁘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게 하루하루가 연결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저 영민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임계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임계점,
99도에 저는 액체라는 걸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아, 참, 100도의 기체라는 걸. 항상 그냥 100도는 그냥 물이 끓는 거야. 여기까지만 생각했지 기체 상태야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벗어나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그거를 임계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터득을 했고 꼭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예를 들어 월 500을 타거든요. 최현우 사장님 덕분에 월 500은 항상 넘어요. 그분이 팀멜리시기 때문에 항상 뭐 그냥 5% 계산하면 리더 보너스가 500이 넘거든요. 그러면 월세 500을 받으려면 건물을 얼마짜리를 사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30억이 넘어요. 요즘은 집값이 비싸가지고 결국은 제가 더딘 게 아니었구나. 결국은 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모여서 지금 30억짜리 건물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 예, 요즘 이렇게 가슴에 벅차오르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막 사랑스러워요. 저분들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좀 저 힘든 거 아닌데 좀 내일이면 또 기쁜데 그리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저분은 5년 안에 정말 많이 성장하겠구나 하고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엄청 부러운 대상이에요. 젊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고 이러면 제가 막 웃어요. 아, 뭐 힘들어.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결국 한 발만 더 가라 이거는 마음 하나 바꾸는 거 아닌가. 마음이 한 발 더 나아가다 보면은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져요. 이게 어차피 세상 이 뭐 누수기는 아니더라도 다 힘들어요. 누수기는 일해서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결과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미 사장님 다시 한번 SBA 달성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미애 사장님께서 아주 뿌듯한 흐뭇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네요. 네, 우리 주연아 사장님, 오늘 여러분들 듣고 싶은데 또 이제 세미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연아 사장님 애프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 방금 조미자 선생님께서 정말 이론을 실전으로 알려주시네요. 본인 아래에 있는 사업자가 정말 30억의 가치를 지니셨다고 이렇게 대공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작해서 사실 소비자도 많지 않고 제 밑에 사장님도 한 분도 아직 안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한 명 한 명 만나다 보면 이미 그분들의 가치가 4천만 원, 7천만 원이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이 더 감사하겠다. 그리고 만나러 가는 길이 더 두근거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가 저한테 1년 동안 오면서 저를 리크루팅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했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저의 임계점은 언제였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 정말 길었는데 그 임계점을 뛰어넘은 주진 사장님 정말 존경하고 저도 앞으로 임계점을 많이 뛰어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주진아 사장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 주연아 사장님 같은 훌륭한 사업가가 또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의 묘미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나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스폰서와 함께 인생을 함께할 생각만 한다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우리 성공해 나가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저희 이제 그 북콘서트 저희 이번에 실행이 답이다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10월 8일 날 제가 5분의 사장님을 모시고 제가 그분들께 10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10월 8일 날 5분의 사장님을 제가 선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북콘서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해주세요. 그 5분이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미자 사장님의 애프터 그리고 주연아 사장님의 애프터까지 오히려 애프터를 들으면서 또 감동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나눔을 준비해주신 이용민 사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공지사항은